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의 주제는 코로나 시대에 생각해보는 도덕과 법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2022년을 한 단어로 말해보라고 하면 뭐라고 요약하시겠습니까? 코로나라고 거의 모든 분들이 대답하실 것 같습니다. 대구 신천지발 확산이 시작된 후 크고 작은 감염들이 계속 이어져 오면서 우리의 삶을 통째로 뒤바꾸어 놓았고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스키장에 사람들이 발 디딜 틈 없이 몰려든다든지 9시에 영업 제한 직전까지는 호프집에 사람들이 꽉 들어찬다는 소식은 코로나가 어서 끝나기를 바라며 많은 것을 양보하며 참고 있는 우리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런 소식을 전하는 뉴스들은 이런 사람들을 비난하는 댓글로 도배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욕을 먹는 것일까요? 법을 어긴 것도 아닌데 말이죠. 이들이 비난받는 이유는 도덕과 법, 그리고 자유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부터 도덕과 법, 그 경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덕과 법은 무엇일까요? 사전적 의미로 법은 입법자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타율적이며 강제적인 규범입니다. 그리고 도덕은 인간의 양심에 따라 선을 실현시킬 목적으로 각자가 자기에게 명하는 윤리적이고 자율적인 규범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법은 외부적인 힘이 작용하는 강제적 규범, 도덕은 스스로 지켜야 하는 내부적 규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과 도덕은 얼핏 생각하면 둘 다 지켜야 하는 것이니 비슷한 성격이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꽤 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목적이라는 차원에서 살펴보면은 법은 사회 질서의 유지 또는 정의 실현이 목적입니다. 법 준수의 판단 기준은 외부적 행위이고 그 행위가 규범에 부합했는지를 따집니다. 반면에 도덕의 목적은 개인의 인격 완성이나 선의 실현입니다. 그리고 판단 기준은 내면의 행위 동기, 즉 규범에 합치하는 심정을 지녔는지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점심시간에 새치기를 하지 않는 친구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법은 그 이상을 따지지 않습니다. 새치기를 하지 않은 것, 즉 합법적인 행위를 하면 그것으로 그만인 것이죠. 하지만 도덕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새치기를 하지 않은 표면적 행위를 넘어서 무슨 동기로 새치기를 하지 않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식 질서를 지키고 다른 친구들을 배려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선생님께 혼나거나 친구들에게 욕먹는 게 싫어서 새치기를 하지 않은 행위를 도덕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법은 외부적인 행위를 적절하게 규율하기 위한 규범이라면 도덕은 스스로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법은 타율성에 의해 준수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지키지 않을 경우 가하는 처벌까지 정하는 반면 도덕은 자율적인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특별한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도덕과 법의 차이는 한 영화를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최근 읽은 책 법의 이유에 소개된 영화를 예로 들겠습니다. 바로 레리 플린트라는 영화인데요. 현존 인물인 레리 플린트라는 인물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허슬러 9고 클럽이라는 바를 운영하는 플린트는 클럽 소식지 허슬러를 만들어 전국에 배포합니다. 그는 여기에 나치 사진을 실으면서 소식지 허슬러는 전국적으로 대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플린트는 단숨에 백만장자가 되지만 이때부터 보수주의자들의 공격이 시작되어 음란물 발간 혐의 등으로 구속됩니다. 영화에서 레리의 변호사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전 여러분에게 레리 플린트가 한 일을 좋아하라고 설득하려는 게 아닙니다. 레리가 한 일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레리는 결국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또 유명 목사를 풍자한 기사가 문제가 되어 받은 재판에서 레리는 승리하고 법정에서 나오며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수정헌법 1조가 나 같은 쓰레기를 보호한다면 여러분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최악이니까요. 실제로 1997년에 이 영화가 한국에서 개봉했을 때 법학도 500명을 특별시사회에 초대해 영화를 보여주고 과연 레리 플린트는 유죄냐 무죄냐를 묻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중 65.5%가 레리 플린트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레리 플린트의 자유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판결과 레리 플린트가 한 행동이 옳느냐의 문제는 다른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화 내용에서 레리 플린트가 옳은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리 플린트의 행동에 반대하고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이라는 것을 전제로 법의 판단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도덕의 영역과 법의 영역을 구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법은 도덕적 자율성을 존중해야 하며 설령 무죄이지만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법은 개입하지 말고 자율적인 시민사회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관점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런 도덕과 법의 영역의 구분은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간통죄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비도덕적 행위라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개인의 사생활에 속하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크지 않거나 구체적 법익에 대한 명백한 침해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 권력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현대 형법의 추세이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 다시 지금의 우리 상황으로 돌아와 생각해 보겠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도덕과 법은 무엇일까요? 9시 이후에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9시 이후의 시간에는 모이지 않는 것과 같이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것, 동선을 거짓말로 말해서 접촉사를 파악하는 일을 방해하지 않는 것 등을 법을 지키는 행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가족과 다른 친구들의 안위를 염려하는 마음에서 방역수칙이 허락하는 한도 내일지라도 보고 싶은 사람들이나 친구들을 만나는 일을 참고 코로나가 끝난 이후로 미루는 것, 이런 일은 도덕을 따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사람들, 방역수칙 범위 안에서 한 행위인데도 이 사람들이 욕을 먹는 것은 그들의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시민사회의 도덕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적절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의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경우에 따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클 수 있다는 점에서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렇게 도덕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령 집에만 있도록 법으로 강제해야 할까요? 하지만 도덕을 법으로 강제하게 되면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선 법적 강행이 도덕을 증진시킨다는 효과가 불분명합니다. 이것은 모이지 말라고 9시 이후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을 때 9시 이전에는 모여도 된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9시 전까지는 사람이 촘촘히 몰려들었다는 주점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법적 강행은 도덕적인 자율성을 훼손합니다. 법적 조치를 통해 사람들을 묶어준다고 해도 이런 행위의 제한이 시민의 자발적인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분명히 또 다른 곳에서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것입니다. 결국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자발적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도덕심을 지키는 것, 타인의 건강과 사회를 위해 법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타인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나의 욕구를 자제하는 것입니다. 지난 1년간 다른 나라의 모범이 되어 해외 언론의 칭송을 받은 K방역 뒤에는 이런 도덕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선제적인 대응과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노력도 한몫을 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방역보건국을 만들었던 것이죠.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하이에크는 자유가 어느 누구도 침범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며 국가의 권력도 이 영역을 침해할 수 없다고 말했답니다. 그러나 그 역시 타인의 재산이나 생명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도덕은 타인의 자유와 재산이나 생명을 위하는 자유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덕과 법은 구분해야 하지만 그리고 그것이 현행 헌법의 추세라고 하지만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둘을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할 것입니다. 법과 도덕의 경계를 넘어 함께 지켜야 합니다. 모두가 타인을 배려하는 도덕을 잘 지켜서 이 상황이 어서 극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상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